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대폭락이 오기 전에 이것 사모으세요. 큰돈 됩니다. 사실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부터 어떤 자산을 우리가 지금 사모아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봤을 땐 상방이 훨씬 더 크고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힘을 얻고 정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들 저희가 무료로 자료집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무디스가 신용 강등을 했습니다. 누구 신용 강등을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3대 신용평가사, 우리가 보통 S&P, 그다음 피치, 그다음 무디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미국의 국가 신용도를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던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경고를 하고 나서 하긴 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하향 조정했다는 게 중요하죠.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한 단계 정도야. 뭐 사실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가장 안전한 국가라는 의미의 미국은 무조건 트리플 A를 달성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떨어져도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줄이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내렸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과 이자 지급 비율이 지난 10년간 유사한 등급의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니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대한 의미를 제외하고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뭐 다른 국가보다 조금 위험한 것도 있더라. 그럼 당연히 내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실제 무디스와 S&P 신용등급표입니다. 이게 무디스고 이게 S&P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A가 다 맨 위에 있습니다. 한 단계 내려가면은 이제 더블 A1, 더블 A 플러스 이렇게 되고 쭉쭉쭉 떨어지게 되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미국은 항상 이 트리플 A를 유지해야 되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 무디스가 한 단계 낮춘 것처럼 S&P가 한 단계 낮추고 여기 피치가 또 한 단계 낮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냐?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신용등급 강등은 2011년 8월 5일에 S&P가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 신용등급을 AAA,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한 등급 내렸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냥 저 말 그대로 한 등급이에요. 무디스가 내렸던 한 등급을 이번에 S&P가 2011년도에 내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왜 내렸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내린 이유가 부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너무 이거 정치적으로 싸운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오바마 행정부랑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에 대해 이 정쟁을 벌이고 이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네, 오바마 행정부는 올리자, 공화당은 아니 너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죠. 이번엔 반대지만 미국 디폴트를 이틀 앞두고 당연히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뭐 디폴트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미 시장 충격이 발생을 했고 신용등급은 이미 강등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를 포함한 정부가 재정적자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싸우기 바빴지 실제 누가 신용이 떨어지고 또는 부채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 그냥 너가 하자 그러니까 싫어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나스닥이 15%가량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유럽에 대한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신용등급 강등을 하고 나서 강하게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2011년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나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S&P가 한 번 낮췄고 그다음 피치가 신용을 한 번 낮췄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했습니다. 역시나 한 단계 낮춘 거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이후. 그러니까 그때도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얘네 갑자기 2011년 이후에 12년 만에 국가신용등급을 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때 증시가 또 마이너스 15% 20% 급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다는 거죠.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똑같죠. 결국엔 얘네들은 국가 채무, 그다음 재정 이게 얼마나 심해졌냐, 위험해졌냐, 얼마나 여기 무책임하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엔 신용등급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지배구조가 악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부채한도 협상을 미루고 돈을 어떻게 아끼다가 마지막에 정말 위기 상황에 정말 장고, TJ 장고, 재무부 장고 바닥치고 더 이상 쓸 돈 없을 때 협상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안 빠졌지만 나스닥이 그래도 7%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이 두 가지 사실 S&P보다 피치가 이 어떻게 보면은 장악력이라 해야 되나요? 시장에 주는 영향력 자체는 좀 적어요. 근데도 7% 하락을 만들었고요. S&P가 가장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 중간쯤 있는 게 무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도 분명히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떤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어떤 게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오기 전에 좀 안전하게 저가에 사모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에 어떤 흐름이나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지를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다. 한 단계 낮췄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미 현재 달러가 하락을 했고요. 달러 가치가. 그럼 사실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으면 금리가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채권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채권도 파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하나는 사실 오르거나 하나는 내렸어야 되는데 오를 건 내리고 내릴 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신뢰도가 이미 최근에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영향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채권의 가격 하락 요인입니다. 당연한 거죠.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믿음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믿음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안 그래도 지금 채권 매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매도에 압박을 더 줄 수가 있다는 요인이죠. 그럼 현재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기준이 정말 높은 상황이에요. 국채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채권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미국채가 있다 치겠습니다. 이게 1년 만기인데 이게 1년 뒤에 예를 들어 10% 수익을 주는 채권이에요. 그럼 이게 1년이 지나면 얼마를 받아요? 110만 원을 받는 미국채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돈이 급해져 가지고 1년을 못 버티게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야 이거 내가 90만 원에 팔게.
이거 나한테 좀 사가라. 나 돈이 급해서. 그럼 오케이. 누가 사가요. 그럼 90만 원이 됐죠. 채권 가격이. 근데 만기가 되면 얼마 받아요? 어쨌든 똑같이 110만 원 받아요. 왜냐면 채권이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원래는 10%였는데 내가 9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90만 원에 만기가 110만 원이 되면은 수익률 얼마예요? 뭐 대충 한 20% 되겠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졌지만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이 채권과 금리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좋아 보인다. 나한테 팔아. 비싸게. 그래서 105만 원 줄게. 지금 당장. 그러면은 아까 105만 원에 팔게. 그럼 105만 원에 샀어요. 누가? 근데 이것도 얼마예요? 결국에 만기 되면 110만 원 주죠. 그럼 얼마입니까? 수익률. 뭐 대충 5%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기가 되면은 결국엔 받는 돈은 다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신용등급 강등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이 나오면 당연히 이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높은데 상승 압력을 더 줄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현재 4.903%입니다. 엄청 높거든요. 2022년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이후 시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왜? 채권의 이 매도세가 최근에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디스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이상적으로 채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무디스의 이 신용 강등 영향까지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이 미국에 좀 영향이 클 거라 보고요. 그럼 국가 정책 개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가 정책으로 뭐 어떻게 들어가냐? 그럼 뭐 채권을 강제로 매수라도 하냐? 그건 아니고 채권을 매입하기 좋은 또는 채권을 매입했을 때 좀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SLR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완화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대형은행의 자본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대형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더욱 매입 여력을 늘리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SLR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국 8대 은행도 있고 뭐 작은 은행도 있잖아요. 너네들이 좀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총 레버리지의 5%에 해당하는 1티어 자본. 그러니까 당장 현금 만들 수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당장 현금 만들 수 있는 자본을 보유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자본을 5%를 무조건 위험 자산에 들어가거나 레버리지한 거에 5%를 넣어놔라. 무조건 들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뭡니까? 위험 자산, 이 레버리지를 쓸수록 결국에는 내가 넣어야 되는 자본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자본에다가 돈을 계속 꽂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 미국의 8대 은행들은 투자하거나 또는 돈을 다른 데 굴리는 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본에 돈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이게 뭔 소리냐면 고위험 자산과 저위험 자산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의 똑같은 자본 요건을 요구하는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랑 채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더 위험합니까? 당연히 만기까지 본다고 했을 땐 주식이 훨씬 위험하고 채권이 좀 안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저위험이고 얘가 고위험이라 하더라도 같은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이면 똑같이 뭐야? 200만큼 채워. 얘가 저위험하고 얘가 더 위험하니까 뭐 조금 덜 채우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100이니까 200만큼 채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채가 위험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채권에 대한 매수 여력도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주고 채권에 대한 매수 여력을 좀 올려주자라고 하는 게 현재 미국의 규제 완화 방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SLR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미국채를 살 여력이 더 높아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채가 싸요. 그럼 사실 살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럼 채권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무디스의 신용 강등이 SLR 규제 완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디에 투자하라는 거야?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미국 30년물
이 채권 금리입니다. 채권 금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최근에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기종했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고 여기입니다. 요 구간이거든요. 지금 엄청 높고 말도 안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이번에 무디스 신용강 등으로 금리가 조금 더 쏠 수도 있어요. 좀 더 쏠 수도 있는데 결국엔 뭐라고요? 결국에는 SLR 규제든 뭐든 해가지고 이 채권 가격은 올리고 채권 금리는 안정화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반등할 확률이 높은 시장 구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올라갈 룸은 정말 제한적이지만 실제 금리가 떨어질 룸은 상당히 큽니다.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갈 기대감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관심을 갖는다면 이제 이 484790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국 30년 국채 채권 가격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져 있죠. 이거 진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반등했는데 그 이유가 채권 금리가 조금 내려와서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밀려봐야, 많이 밀려봐야 마이너스 뭐 진짜 5% 갈까 말까 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위로 쏜다면 플러스 뭐 10%도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손익비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에 와 있는 이 투자 상품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만큼 괴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가 환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에 대한 흔들림을 해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 이 채권 가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상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좀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흔들리고 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사실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이 손실보다는 수익이 더 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 같으니까 영상 계속 보면서 전략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이제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좀 나눠드린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고요. 뭐 이메일 적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개인 식별용입니다. 쓸 데도 없어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설치를 꼭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 그 다음에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저희가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네, 믿져야 본전이에요. 다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16일, 15일, 14일, 13일 추천주도 저희가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지금 13만 명입니다. 우리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제가 읽으면서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